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대신 농어촌에서 3년 동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의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인 탄소법이 대통령 공약에도 기재부와 여당의 부정적 입장이 가로막혀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비서실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군산을 찾은 가운데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롯데마트로부터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겨받은 납품업체들이 갑질을 당한 것도 모자라 민사소송까지 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대신 농어촌에서 3년 동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전북에만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아서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된 경우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진안보건소 소속의 한 공중보건의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전북과 경남에서 여성 11명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곧바로 공중보건의의 신분도 박탈됐습니다. 다시 군인으로 갔죠. 근데 경무처하고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통지만 받았어요.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성범죄와 무단이탈 등으로 복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공중보건의는 17명. 해마다 이 같은 복무 규정 위반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대신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지만 복무 기강은 훨씬 느슨한 상황. 한 명의 의사도 아쉬운 농촌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무기강 점검과 신상필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도화하고 나홀로 근무 형태도 읍면의 119 구조대나 의료기관 근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군산을 방문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마주한 자리.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 태양광 육성 정책과 의지를 밝혔지만 온도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발주가 늦어져 설비 업체들이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명한 추진 계획을 제시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한 건 정도 발주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터득이고 있는데 저희 입주기업 또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실정이거든요. 8,300억 원의 송전선로 구축 비용과 전력 판매 가격 하락으로 사업성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호소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로 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게 업체의 생각이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같이 의논해서 나누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는 지난달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실증 연구단지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업체와 자치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여서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의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로 입은 피해를 5년 만에 공정위 조사로 확인받았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업체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다시 기나긴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부터 완주에서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해온 윤형철 씨. 한때 한 해 매출이 68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3년 5개월간 롯데마트에 납품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자가 쌓여 법정 관리를 받았고 140명이 넘던 직원은 2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롯데마트의 할인 행사 비용 등을 떠안으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보존해주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비전을 제시해요. 직원들 인건비 첨가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또 약속 안 지키고. 윤 씨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롯데마트는 41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확인받은 건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점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결정에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윤 씨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서 이겨야 합니다. 롯데마트는 4년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48억 원을 윤 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결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갑질로 데미지 입은 상태에서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긴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또 이 8, 9년, 10년을 소송기간을 버텨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실제로 윤 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가 이미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는 납품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그 가격을 올려서 다른 납품 방식으로 해서 다시 그걸 피해 금액을 보전을 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거래를 하다 보면 뭐 결국은 좀 잠깐만 기다려라, 곧 결제해주겠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부도나버렸죠. 공정위 조사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어도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상받는 길은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지방 소멸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북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지난 2013년 0.72에서 올해 0.53으로 더 커졌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1 이상은 정상 단계, 0.5에서 1 미만은 주의 단계, 0.2에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커집니다. 14개 시군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을 뺀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임실의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전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산하기관도 이전 지역에 한해 설립하도록 혁신도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북도 의회 이명현 의원은 한국농수산대와 지적공사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문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관련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인 탄소법이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또 보류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지만 기재부는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여당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유감을 표명할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법이 보류된 데는 민주당의 부정적인 입장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들까지 설득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연구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기재부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다 오케이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복병이 일어난 게 그 민주당 간사 송기현 간사가 그냥 그거를 흐트러 놓은 거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의 정무부지사와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한 대목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더 설득 작업과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게 바로 첫소리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탄소밸리를 공약하고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탄소 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 소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전라북도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탄소법 제정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기존 기관에 진흥원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차선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친환경적이며 미래차로 주목받는 수소차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의 저장 탱크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탄소 섬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탄소 복합재 시장의 무궁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미래차로 주목받는 수소차입니다. 차량을 살펴봤더니 탄소 섬유로 만든 3개의 저장 탱크가 눈에 띕니다. 이런 수소차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로 탄소 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소 고압 가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탄소 복합재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 용기에 탄소 섬유를 감아 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 때문에 탄소 섬유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수소차 개발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탄소 섬유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수소차도 개발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탄소 섬유처럼 특성이 좋은 섬유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탱크가 개발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로 인해서 수소차도 개발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탄소 섬유는 수소차를 통해 우리 주변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carbon fiber and composite made with carbon fiber offer many solutions for the automobile industry, and in fact to improve the life of the people in the city. And we must think about more clean energy, and hydrogen need carbon fiber. This is really interesting.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JTB 보도 특집 탄소섬유 국산화의 교훈편은 수소차 개발에 동력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평가받는 탄소섬유의 매력과 남은 과제를 다룹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지난 3년간 전북 12개 시군이 서울대 입학생을 낸 가운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이 수능 위주의 정시 입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의당 여영구 국회의원이 분석한 결과로 군산과 익산 등 11개 시군에서 수시 입학생이 정시보다 많았고 11개 시군 가운데 김제와 정읍 등 9개 시군은 수시 입학생만 나왔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수시보다 정시 합격생이 많았는데 자사고인 상상고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전주 자원순환 특화단지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의회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2013년에 206억 원을 들여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4개 업체만 입주해 입주율이 33%에 그치고 있다며 분양과 활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은 전북의 KTX 운행률은 70.7%,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67.8% 수준으로 어제와 같은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7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익산지부 조합원 190여 명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해결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는 주권국가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폭거이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가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는 영상 5도, 남원 3도, 장수는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주 18도, 완주와 고창은 19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일요일엔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